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정보다방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연 20% 이상 보장된다는 정부기관에서 보증하는 조합원 투자 모집 사기에 속아 큰 돈을 잃으신 할머니의 사연을 전해드릴 건데요. 사연 말미에 이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팁도 같이 정리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빨간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71세 김혜자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기가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지난 1월에 사기를 당했거든요. 그것도 100만 원이나? 정확히는 1월 15일이었나? 그날따라 날씨도 되게 추웠어요. 혼자 집에서 TV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대한노인지원협회에서 근무하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또 무슨 사기 전화인가 싶었어요. 요즘 워낙 그런 전화가 많잖아요.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좀 차갑게 대답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되게 정중하고 친절하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정부에서 새로 시작하는 노인 지원 사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노인분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인데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서 아니요, 처음 들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정말 친절하게 설명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르신, 혹시 요즘 생활이 좀 힘드시죠? 물가도 많이 올랐고. 이 말에 제가 좀 마음이 움직였어요. 사실 맞거든요.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 받아서 살고 있는데 요즘 정말 물가가 너무 올라서 힘들어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다 오르고 마트 가면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서 그러게요. 요즘 정말 힘들어요 라고 했더니 그래서 정부에서 노인분들을 위한 특별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계속 설명하는데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어요. 어르신께서 의심스러우시겠지만 저희는 정식 정부 기관이에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고요. 그러면서 혹시 인터넷 사용하실 줄 아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다행히 딸이 몇 년 전에 태블릿 사주면서 유튜브 보는 법 가르쳐줘서 조금은 할 줄 알거든요. 네, 조금은 해요. 그럼 저희 홈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웹사이트 주소 알려드릴게요. 이때 제가 좀 안심했어요. 사기꾼이면 홈페이지 확인하라고 안 할 텐데 싶어서요. 그래서 태블릿 켜서 그 사람이 알려준 주소로 들어가 봤어요. 그러고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정부기관 같이 생겼더라고요. 대한노인지원협회라고 크게 써 있고 태극마크도 있고. 제일 놀란 건 보건복지부 마크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아, 진짜구나 했어요. 조직도도 있고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부장님들 이름도 다 있고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었어요. 전화번호도 다 적혀 있고요. 그래서 전화로 아, 홈페이지 봤는데 정말 정부기관이네요 라고 했더니 그렇죠? 저희가 사기꾼이면 이런 홈페이지가 있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았어요. 홈페이지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건데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본격적으로 사업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노인 공동체 사업조합이라는 건데요. 어르신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시면 3가지 혜택이 있어요. 첫 번째, 원금은 100% 보장됩니다. 두 번째, 어르신 경험에 맞는 일자리를 소개해드려요. 세 번째, 매월 1.2%에서 1.8%의 장려금을 드려요. 여기서 제가 확 관심이 생겼어요. 매월 1.2%에서 1.8%라니. 은행 금리가 1년에 3% 정도인데 매월 그 정도면 계산해보니까 1년이면 거의 20% 가까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정말 가능한 거예요? 제가 물어봤더니 어르신, 이건 일반 금융상품이 아니에요.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복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혜택이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전국에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다들 만족해 하세요. 그러면서 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선착순이에요.
그리고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우선으로 모집하고 있어서 어르신께 연락드린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에 제가 완전히 넘어갔어요. 70세 이상 우선이라니까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선착순이라니까 빨리 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제가 완전 바보는 아니어서 가족들하고 상의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목소리 톤이 좀 바뀌더라고요. 어르신, 물론 가족분들과 상의하시는 건 좋은데요. 이 사업이 정부 기밀 사업의 성격이 있어서 함부로 알려지면 안 돼요. 그리고 모집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정부 기밀 사업이라는 말에 또 현혹됐어요. 뭔가 중요한 일에 선택받은 느낌? 그런 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일단 소액으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때요? 100만 원 정도로 시작하셔서 효과 보시고 나중에 추가하시면 되니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100만 원. 저한테는 적은 돈이 아니지만 그래도 큰 부담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정부 사업이라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그럼 100만 원으로 시작해 볼게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되게 기뻐하면서 좋은 결정하셨어요. 그럼 가입 절차 안내해 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가입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먼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회원가입 버튼 보이세요? 네, 보여요. 거기 클릭하시고 정보 입력하시면 돼요. 입력할 게 정말 많았어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심지어 계좌번호까지 입력하라고 하더라고요. 계좌번호는 왜 필요해요? 장려금 입금 받으실 계좌니까 필요해요.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다 입력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개인정보를 너무 쉽게 줬네요. 회원가입을 마치고 나니까 예탁금을 입금하라고 하더라고요. 계좌번호를 알려줬는데 땡땡은행 노인지원협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것도 정부기관 계좌 같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인근 은행에 가서 100만 원을 입금했어요. ATM으로 하려다가 금액이 크니까 창구에서 했는데 은행 직원이 어르신 이거 사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니에요. 정부기관이에요. 라고 했어요. 은행 직원도 그러세요? 그럼 조심하세요. 라고 하고 말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은행 직원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입금하고 나서 며칠 후에 정말로 조합원증이 우편으로 왔어요. 그거 받고 완전히 믿었어요.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제 사진도 들어가 있고 조합원 번호도 있고 딸한테 자랑했어요. 야, 엄마 이런 거 받았다라고. 딸도 어머, 정말 정부에서 이런 거 해요? 라고 하면서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때는 둘 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첫 번째 장려금이 2월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계산해 봤어요. 100만 원에 1.2%면 12,000원, 1.8%면 18,000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용돈벌이로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통장 정리해가면서 언제 들어올까 기다렸어요. 2월 5일쯤 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2월 5일이 지나도 입금이 안 됐어요. 이상하네 싶어서 대한노인지원협회에 전화했어요. 그런데 전화가 안 받아져요. 고객님이 거신 번호는 이런 안내만 나오고 처음에는 통화량이 많나 보다 생각했어요. 하루 이틀 지나도 계속 안 되니까 이상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게 뭐야? 분명히 며칠 전까지 잘 들어가졌는데 몇 번을 시도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내가 사기를 당한 건 아니겠지? 하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딸한테 전화했어요. 딸아, 노인지원협회 홈페이지가 안 들어가진다라고. 딸이 엄마, 혹시 주소 잘못 입력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서 주소를 불러줬더니 딸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딸이 엄마, 혹시 그거 사기 아니에요? 라고 했어요. 아니야, 정부기관인데 무슨 사기야. 조합원증도 받았고. 그런데 딸이 엄마, 보건복지부에 직접 전화해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전화했어요. 대한노인지원협회라는 기관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기관은 저희 산하에 없습니다. 혹시 사기에 당하신 건 아니신지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았어요. 100만 원. 100만 원이 날아간 거예요. 딸이 급하게 집으로 와서 같이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어요. 경찰서에서 요즘 이런 사기가 많다면서 신고 접수해줬는데 돈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100만 원이면 제가 몇 달을 아껴 써야 모을 수 있는 돈인데.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경찰서에서 비슷한 사기 신고가 하루에도 몇 건씩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저 같은 노인분들이라고. 집에 와서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어요. 자꾸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런 걸 믿었을까? 이런 생각만 들었어요. 제일 속상한 건 제 자신한테였어요. 평생 조심조심 살았는데 나이 들어서 이런 일을 당하다니. 정말 자존심이 상했어요. 딸은 엄마 왜 저한테 미리 얘기 안 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들도 엄마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무조건 저희한테 먼저 상의하세요 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저를 바보 취급하는 것 같아서 더 속상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딸이 엄마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똑같은 사기를 당한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엄마만 당한 게 아니라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여준 기사들을 보니까 정말 저 같은 분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저보다 더 많은 돈을 잃은 분들도 있고. 그때서야 좀 위로가 됐어요. 딸이 엄마가 바보여서 당한 게 아니라 요즘 사기꾼들이 너무 교묘해진 거예요 라고 해줘서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사기꾼들이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더라고요. 첫째, 정부기관을 사칭한 것. 저희 세대는 정부라고 하면 믿는 경향이 있어요. 정부에서 하는 일에 사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둘째, 홈페이지를 정말 그럴듯하게 만든 것. 진짜 정부기관 홈페이지처럼 만들어서 완전히 속였어요. 셋째, 조합원증까지 만들어서 보낸 것. 이거 받고는 정말 확신했거든요. 넷째, 처음에는 소액부터 시작하자고 한 것. 100만 원이라고 해서 그 정도면 괜찮겠다 생각했어요. 다섯째, 급하게 결정하라고 압박한 것. 선착순 70세 이상 우선 이런 말로 서두르게 만들었어요. 여섯째, 가족들과 상의하지 못하게 한 것. 정부 기밀 사업이라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 사기꾼들의 수법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경찰서에서 들은 얘기로는 저 말고도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해요. 어떤 할머니는 500만 원을 잃었다고 하고 어떤 할아버지는 1000만 원도 넘게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100만 원이어서 그나마 적게 당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돈만 잃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이 크다고 해요.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도 많고 자책하면서 집에만 틀어박혀 계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동안 정말 우울했어요. 외출도 잘 안 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꺼려했어요. 혹시 사기당한 할머니라고 손가락질 받을까 봐서요. 딸이 인터넷에서 사기 예방법을 찾아서 알려줬어요. 첫째, 정부 기관에서 투자나 대출을 권유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 만약 그런 연락이 오면 100% 사기라고 보면 된다고 해요. 둘째, 웹사이트 주소를 확인하라는 것. 정부 기관은 주로 go.kr로 끝나는데 제가 들어간 사이트는 com이었어요. 셋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는 의심하라는 것. 요즘 은행 금리가 3% 정도인데 매월 1.8%라니.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넷째, 급하게 결정하라고 재촉하면 의심하라는 것. 좋은 기회라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줄 텐데 자꾸 서두르라고 하는 건 사기 신호라고 해요. 다섯째, 개인정보를 함부로 주지 말라는 것. 특히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해요. 여섯째, 가족들과 꼭 상의하라는 것. 혼자 결정하지 말고 젊은 가족들에게 물어보면 쉽게 알 수 있다고 해요. 저도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100만 원 주고 교훈을 얻었다 생각하려고 해요. 그리고 복지관에서 하는 사기 예방 교육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말하기 싫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요. 저 같은 바보 되지 마세요 라고. 저 말고 다른 분들도 더 이상 피해 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딸도 이제는 금융 관련된 일이 있으면 항상 먼저 상의하라고 하고 이상한 전화 오면 바로 끊으라고 해요. 이 일 이후로 가족들이 저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오히려 이 일로 가족들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 바쁜데 괜히 귀찮게 하나 싶어서 웬만하면 혼자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작은 일도 가족들과 상의해요. 그런데 가끔 나는 절대 안 당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교묘해요 라고 말씀드려요. 사기꾼들이 정말 우리 심리를 잘 알고 접근하거든요. 특히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이 더 위험해요. 외로우니까 누군가 친절하게 대해주면 쉽게 마음을 여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서로 조심하자고 이야기해요. 이상한 전화 오면 서로 알려주고 의심스러운 일 있으면 상의하고. 딸이 알려준 건데 요즘은 제가 당한 것보다 더 교묘한 사기들이 많다고 해요. 카카오톡으로 자녀 행세하면서 돈 달라고 하는 것, 택배 문자로 개인정보 빼가는 것, 심지어 AI로 가족 목소리 흉내내서 속이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저희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정말 모든 걸 의심해봐요. 문자 하나, 전화 하나도 조심하고 있어요. 영상 보고 계신 젊은 분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저희 나이 되면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리고 새로운 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요. 가끔이라도 요즘 이런 사기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상한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바로 상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왜 그런 걸 믿었어? 이렇게 타박하지 마시고 요즘 사기꾼들이 정말 교묘하네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더 고마울 것 같아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1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잃었지만 더 큰 피해를 당하기 전에 깨달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같은 피해 당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기꾼들은 계속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낼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계속 공부하고 조심하면서 대비해야 해요. 의심하고 확인하고 상의하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저처럼 당하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정보다방이었습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